2027년 이고 모든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군대가 동원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침공 명령을 내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누가 이기든 이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이것이 호주가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시 주석이 명령을 내리고 침공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침공군이 푸젠성 해안선을 따라 집결해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3,750km, 즉 약 2,330마일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해역에는 2,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어 이 해안 지역은 침공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푸젠성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성으로 이 근접성은 중국이 앞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시진핑은 군대가 최대한 빨리 대만 항구를 장악하길 원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호주가 지원하는 연합군이 중국을 저지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먼저 출항하는 것은 중국 함정이 아니라 미사일이 먼저 날아가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 해안에 대량의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방어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합니다. 시진핑이 그의 군대가 극복해야 할 방어선입니다. 대만 해군과 공군이 먼저 공격을 받으며 해군은 91척 함정 중 상당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21척 호위함 일부, 많은 초계정, 4척 구축함 중 한두 척도 이에 포함됩니다. 중국은 대만의 공군 기지를 정밀 타격해 720대의 군용기 중 최대한 많이 파괴하려 합니다. 대만의 전투기 258대가 여기서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전투기가 많이 파괴될수록 중국 전투기와 공격기가 하늘을 더 자유롭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충격을 받았고 타격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제 진짜 시작임을 압니다. 중국 미사일 공격 후 미국과 일본은 인도 태평양에서 군대를 움직입니다. 폭격기들이 일본 기지에서 출격해 푸젠성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폭탄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 함정이 배치되어 중국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함정들이 대만 해협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곳에서야 중국군에 맞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대의 속도를 늦춰서 중국군이 며칠 만에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만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강 해군이 아니며 중국과 맞설 해군력도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796척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은 10배나 더 많으며 구축함과 프리기함도 수십 척 더 많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과의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지는 않지만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만의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게 되며 미국과 일본이 해군과 공군 전력을 투입할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나중엔 오스트레일리아 함정이 직접 전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이 핵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동원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에 주둔한 미군과도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2023년 1월에 발표한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와 미군 주둔으로 인해 평시에는 접근, 기지 제공, 상공 통과를 허용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군은 남중국해 전투에 참여하겠지만 대만 주변 작전으로 인해 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침공 초기에는 이것이 다음 상황에 대한 꽤 정확한 요약입니다. 호주 북부 준주에 위치한 다윈에서는 모든 미군 병력이 대만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일부 군함들도 이 도시를 떠납니다. 아쉽게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몇 년만 더 미뤘다면 호주 해군력이 더 강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호주는 고스트 샤크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 중 첫 번째는 2025년 11월에 해상 수락 테스트를 위해 준비되었고 2026년 1월 인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호주는 모든 테스트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고스트 샤크 제조업체들과 다릴은 2026년에 생산량을 늘려 호주의 소수의 드론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생산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다릴은 2025년 말부터 5년간 고스트 샤크를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는 일부를 보유 중이었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불행히 다른 자산들은 준비가 늦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협정으로 2032년 미국산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추가 2척도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에는 그 계약도
호주와 영국 해군을 위한 새 오커스 핵잠수함 건조도 모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호주 도착 전 건조 계획조차 없었고 생산 속도를 올려도 수년 내 준비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윈에는 일부 함정만 배치됐고 주둔 미군 병력은 대만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미군 병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윈에 순환 배치된 해병대 순환군의 일원인 미국 제1해병원 정군 소속 해병대원들입니다. 이들은 대만 본토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푸젠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언 에어포스 다윈 기지에 주둔 중인 호주 왕립공군 로열 오스트레일리언 에어포스 대원들도 경계 태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지는 호주 왕립공군 450이 비행대대 본부이며 해병 순환군 공중 전투부대가 주둔합니다. 그러나 호주 항공기는 대만 대응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인갭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중앙 호주 깊숙한 외딴 계곡에 위치한 이 비밀 기지는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며 철저히 경비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방위 시설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으며 1966년 미국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 호주와 미국 간 협정 결과로 설립했다는 점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나라는 여전히 이 자산을 공동 통제하고 있으며 가디언지는 이곳이 미국 본토 외 미국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정보 기지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파인갭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정보가 곧바로 파인갭에서 흘러나와 미군 병사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윈을 막 떠난 호주 함정들과 함께 파인갭은 중국 미사일이 이동 중일 때 연합군에게 이를 알리는 조기 경보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상공의 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여 파인갭 정보 요원들에게 핵심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미사일들이 호주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은 낮지만 파인갭은 대만 당국에 경보를 제공해 추가 타격에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호주가 배치한 군함으로는 호주 해군이 보유한 호바트급 구축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군함들은 2007년에 호주가 로키드 마틴을 선택해 새로운 구축함 개발을 시작했고 2017년에 취역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군함들은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떠다니는 레이더 기지로 더 많은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군함들은 5,000해리 항속과 약 28노트 최고 속도로 인도 태평양 해역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각 군함에는 약 20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호바트급 구축함 3척은 일본과 호주 인근 주요 해상 통로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한 해군이 대만을 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바트급 구축함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엔 48셀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 첨단 하푼 무기 마크 45, 모드사 포탑의 마크 34 함포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국 방어선을 돌파하기엔 화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호바트급 함정들은 순찰을 돌며 정보를 전달하고 호주 해군이 배치한 많은 다른 함정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잠수함도 곧 도입될 예정이지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 중국의 기습 미사일 공격으로 타이완이 충분히 약화되어 중국의 상륙함들이 상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의 해변인 레드 비치의 병사들 중 다수는 타이완 서해안, 일부는 북부 해변에 있으며 이곳들이 공격받았습니다. 모든 해변이 점령되진 않았지만 타이완 방어선이 상륙 가능할 만큼 파괴됐습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의 항구, 공군기지, 도시들을 최대한 많이 점령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특히 항구와 공군기지가 필수적입니다. 항구와 공군기지가 중국에 오래 통제될수록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타이완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붉은 해변들은 취약했지만 타이완 자체는 자연적인 요새입니다. 2024년 6월 외교관계위원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자체는 90마일이 넘는 폭을 가지고 있으며 물살이 거칠고 매년 2번의 몬순과 기타 극한 기상현상에 직면합니다. 중국의 침공은 시기를 잘 맞춰둬야 하며 타이완 해협이 위험해지기 전 초기 이득을 얻을 시간은 몇 달 뿐입니다. 그리고 타이완 자체에는 타이완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산악지형이 있어서 타이베이 수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진격할 때마다 매복 공격이 기다리며 이는 호주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행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중국이 일본과 미국이 함정을 배치한 일본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해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호주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공격을 받기 어려워 피해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호주가 대만 쪽에 함정을 배치해도 도착까지 약 5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호주 함정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진핑은 호주 함정이 확보하려는 해역에 자신의 함정을 보내는데 이것이 중국과 호주 간의 첫 교전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상 통로를 개방하려면 함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호주 잠수함 전력이 중요한데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협정으로 잠수함을 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보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퍼스 근처의 가든 아일랜드에 위치한 Her Majesty's Australian Ship 스털링 기지에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함대에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이 있으며 중국 해군 전략이 명확해지면서 모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6척 모두 디젤 정의 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중국과 미국이 보유한 더 발전된 핵 잠수함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들은 모두 잠수 시 최대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70일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잠수함에는 530mm 어뢰 발사관 이 6개씩 장착되어 있으며 하푼 대함 미사일과 필요할 경우 어뢰를 대신할 기로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6척의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만큼 첨단은 아니지만 중국 해군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호주의 콜린급 잠수함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 잠수함들은 인도네시아 군도와 남중국해에 배치되어 중국의 군함과 잠수함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는 또한 몇 척의 잠수함과 소수의 프리기탐을 자국 근해에 남겨 중국이 제기하는 해적 위협으로부터 호주 접근로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으로 돌아가면 시진핑은 자신의 군대, 특히 해군 전력이 너무 분산됐음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상륙 거점은 적어도 확보되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타이완 남부입니다. 타이베이가 있는 타이완 북부의 항구들은 중국 함대 도착 전에 모두 타이완이 파괴했습니다. 북부 붉은 해변에 상륙하는 병사들은 적고 산악지대에서 쉽게 격퇴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더 나쁜 소식은 일본과 미국 항공기가 일본 미군 기지에서 타이완으로 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보유한 항공모함들, 즉 어떤 항공모함이 현장에 있고 또 어떤 항공모함이 중국과의 전투에 투입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항공모함 4척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항공모함 2척을 태평양에 보내 해군력을 과시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시진핑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만 인근 해역에는 여러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작전 중일 수 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난 후 이제 중국은 타이와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서방 함정들이 대만 인근 중국 해상 봉쇄망을 점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남부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은 병사들이 주요 시설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만군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숲과 산악지대에서 자주 교전이 발생합니다. 중국에게는 지금 최대한 많은 보병과 장비를 상륙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곧 연합해군이 돌파해 중국의 교두보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전쟁은 점점 더 세계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필리핀도 개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군 참모총장 로머 북분너는 2025년 4월에 이미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리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필리핀 함정이 개입하면 호주는 해군 전력을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함정 공격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주는 더 많은 항공기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가 보유한 10세대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다시 하늘을 날며 바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목표입니다.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시에서 북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IAAF 에든버러 기지에서 출격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항공기의 주임무는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이며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해상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수색 및 구조 임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호주 및 동맹국 해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MQ-4C 트리톤 드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세이돈 항공기는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호주는 또한 소규모 C-130 및 C-17 수송기 함대를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이 항공기들은 연합군의 장비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해군의 봉쇄를 뚫으면 이런 물류 능력이 필수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일본 본토에서의 미사일 공격과 미국 항공모함 덕분에 가능한 지속적인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는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맹군이 실제로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침공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약 400발의 둥펑 26 미사일과 다른 대함 무기들의 비축분을 소진하면서 대함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있는 연합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보병은 대만이 주요 군사 거점을 방어하기 위해
능숙하게 활용하는 험난한 지형에서 전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호주는 침공 내내 해오던 일을 계속하며 중국 해군이 약화되자 호주 지원 선박과 항공기 임무도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원래 대만 외곽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함정들을 대만 해협으로 보내 해상 봉쇄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주의 수상함대 역시 대만 해협으로 향해 중국의 상륙 함대 파괴에 참여합니다. 그게 시진핑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초기에 결정타를 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모전에 빠집니다. 특히 대만의 방어군이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만 있다면 연합군은 중국 해군을 소모시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이 열리자 더 많은 중국 함정이 파괴됩니다. 호주도 이 작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침공 내내 제공하는 지원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타이완뿐이었다면 중국이 이기거나 병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의 대응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많아 병력이 분산돼 중국 침공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방어에서 주요는 아니었지만 호주는 연합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중국이 대만에 가한 피해가 치명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중 많은 시나리오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호주의 개입입니다. 호주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결국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저 그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는 2025년에 이를 직설적으로 밝혔다. 호주의 대만 논의는 우리가 개입할까? 라는 단순한 구도에 머물며 모든 갈등이 대만에만 한정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침공이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고 그 싱크탱크는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호주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위험합니다. 중국이 타이완에서 승리하면 인도 태평양 세력 균형이 크게 변하고 시진핑이 중국의 타이완 야망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신뢰받던 군사 고문들 중 일부가 권력을 잡으려다 그를 배신하면서 중국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문들이 타이완 침공을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사라지자 시진핑을 제지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The Military Show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